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월 1일 노토반도에 강진이 발생해 수백 명의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해 일본 전역이 혼란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관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충돌해 불타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일본 국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간 이용자가 6천만 명에 달하는 일본 최대 규모 공항인 하네다 공항에서 이렇게 큰 항공기 충돌 사고는 기억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례적인 사고였습니다. 지난 3일 일본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일본항공 소속 항공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해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일본항공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전원 무사히 탈출했지만 일본 항공보안청 항공기 탑승자는 6명 중 5명이 사망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하네다 공항은 항공기와 헬리콥터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해상보안청 대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대체 어떠한 이유로 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둔 채 활주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항공기업체 에어버스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청도 일본항공 516편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됐습니다. 사고기인 JAL516편이 프랑스 에어버스 최신 기종인 A350이라서 프랑스가 사고조사 지원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전문가들은 사건의 열쇠는 바로 교신 기록이 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조사 방향은 첫째,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JAL516편 항공기가 어떻게 동시에 활주로에 오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항공기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불길에 휩싸였는데 비행기에는 건조시 가연성 물질이 거의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가 왜 그렇게 맹렬하게 탔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를 진압할 소방차와 인력이 하네다 공항에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일본항공 여객기는 고도를 하강해 활주로에 진입했고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 피해 지역인 니가타현으로 이륙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같은 활주로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돌 직후 일본항공 여객기는 약 1km를 더 전진하고서야 멈췄고 기체에는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왜 두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활주로에 들어섰는가 였는데요. 국토교통성은 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동시에 활주로에 들어선 경위에 대해 하네다 공항 관제사가 JAL 여객기에 대해서는 활주로 진입을 허가했고 해상보안청 항공기에는 활주로 바로 앞까지 이동하라고만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사고 직후 관제사로부터 이륙 허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겁니다. 양측이 상반된 이야기를 하자 아사히신문은 항공기 관제 관련 오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일본 항공기 전문가는 일본항공과 해상보안청 항공기 중 한쪽이 관제사 지시를 잘못 들었을 수 있다. 또 관제사가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아사히신문은 하네다 공항의 관제사와 사고를 일으킨 두 조종사 간의 교신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해상보안청 항공기에는 활주로에 진입해도 된다는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의 이착륙을 관리하는 관제사는 지난 2일 오후 5시 43분 2초께 일본항공 여객기에는 활주로에 진입하라고 명령했고 일본항공의 조종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관제사의 지시를 복창하며 비행기를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신 기록을 보면 해상보안청 항공기에는 활주로 정지 위치까지 지상주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교신이 오간 뒤 충돌이 이뤄지기까지 관제사와 두 비행기의 조종사가 나눈 교신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 내용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충돌의 책임은 공항관제사의 지시를 어기고 기체를 활주로에 진입시킨 해상보안청 항공기 쪽에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성 역시 일본 언론의 기록만 본다면 해상보안청 항공기에게 활주로에 진입해도 된다는 허가는 내려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워낙 파장이 큰 사건이라 일본은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까지 나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새해 초부터 일본 공항의 수준을 드러낸 엄청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의구심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일본 하네다 공항 관제사의 실수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당시 활주로 오진입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느냐? 관제사가 두 항공기가 충동할 때까지 활주로에 잘못 진입해 있는 항공기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네다 공항에서는 착륙기가 접근하는 활주로에 다른 항공기가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제탑에 알려주는 지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점유감시 지원 기능이라는 이 시스템은 착륙기가 접근하는데 이륙 예정 항공기 등이 활주로에 진입하는 경우 관제사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 가운데 하나의 활주로 전체를 노란색으로 전멸하고 항공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별도 음성 경고 기능은 없습니다. 이는 2007년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오해해 활주로에 잘못 진입하는 사태가 일본 공항에서 자주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도입해 하네다 공항 등의 활주로에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번 사고 당시 관제사는 화면의 색 변화를 깨닫지 못해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번 충돌 사고는 착륙을 시도하던 일본 항공여객기와 이륙을 염두에 두고 활주로에 진입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활주로에 함께 진입하면서 일어난 것인데요. 문제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관제사의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활주로에 진입해 JAL 여객기와 충돌할 때까지 약 40초 동안 활주로 위에 정지해 있었지만 관제사는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관제사도 활주로 점유감시 지원 기능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았고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도 관제사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항공 JAL 내부에서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 뒤 승무원으로 입사한 여성이 처음으로 일본 항공의 사장에 오른 겁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일본 항공이 여성 객실 승무원 출신 도토리 미스코 전무를 오는 4월 1일자로 사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 사장에 여성이나 객실 승무원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스튜어디스로 입사한 도토리 사장 내정자는 오랫동안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2020년 객실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최고 고객 책임자 겸 전무로 근무해왔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하네다 공항 활주로 충돌화재 사고 때 자사항공기 탑승자들이 승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전원 탈출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항공사 근간인 안전운항에 한층 더 강한 생각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승무원 출신 항공사 사장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 사고가 일어나 직후 왜 이런 인사가 단행되었는가를 두고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악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패막이를 급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없는 항공기 충돌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본 공항에서는 연달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편에서 자세한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